하자면 그래서 도함수 활용 두 번째 제일 마지막 주제는 최대값, 최소값 실제로 구하세요인데 물론 이제 연속에 보시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한 번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 였고 그래서 구하세요입니다. 그래서 뭐 단서가 달려있기로는 닫힌 구에서 연속일 때라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이건 그냥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2차 함수부터 생각해보면 좋은데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우리 뭐부터 봤었냐면 대칭축을 먼저 봤다고요.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달랐었거든요. 편의상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대칭축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주어진 범위가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될 거고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양쪽 경계값이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칭축이라는 건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꼭지점 X좌표인데 이 꼭지점이라는 건 좀 크게 확장해서 보자면 결국 극소점이에요. 주어진 범위 안에 극점이 있으면 얘가 최소값이 될 거다라는 말이고 양쪽 경계값 중에 더 큰 녀석이 최대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없으면 즉 극점이 없으면 그때는 계속해서 증가만 하던가 계속해서 감소만 한다는 이야기니까 양쪽 끝에 게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경우엔 대칭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였다면 3차로 넘어와 보면 3차 함수 곡선은 이렇게 생긴 것만 쳐다보면 되겠죠. 왜냐면 얘하고 얘는 극점이 없는 녀석이거든요. 이건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잖아요. 범위를 잘라보면 범위가 없으면 아예 최대 최소는 없고 범위를 잘라보면 그냥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왼쪽 게 최소 왼쪽 게 오른쪽 게 최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쉬운 녀석이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녀석이 헷갈릴 녀석인데 여기서도 만약에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또는 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또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노란색처럼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어려울 게 없지. 계속해서 증가만 하던가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거거든요. 즉 주어진 구간 내에 극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양쪽 끝에가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범위가 주어지기를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주황색처럼 범위가 주어졌으면 그때는 여기서 최대겠죠. 얘랑 얘 중에 더 작은 녀석이 최소겠지. 그죠? 뭐 아니면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면 그때는 여기가 최소고 얘랑 얘 중에 더 큰 녀석이 최대가 되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졌으면 파란색처럼 그러면 극대값이랑 오른쪽 경계값 중에 더 큰 게 최대인 거고 극소값이랑 왼쪽 경계값 중에 더 작은 게 최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값을 구해봐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퉁쳐서 얘기하자면 결국 이런 소리인데 주어진 범위 안에 극점이 존재한다면 극값 다 찾으셔야 돼요. 극대든 극소든 다 찾아내고 양쪽 경계값까지 다 찾아서 걔네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오케이? 경우에 따라선 극대값이 최대인 것으로 확정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선 극대값이랑 경계값 중에 더 큰 게 최대인 경우도 있다고. 그걸 매번 범위를 나누어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건 약간 귀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범위 안에 극점이 있으면 극값 다 찾아보고 양쪽 경계값까지 찾아서 걔네들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뒤에 문제로 가서 유형 12번부터 같이 보면 문제 몇 개 안 되니까요. 풀어봤죠. 눈으로 보긴 봤을 텐데 12번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2에서 저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뭘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저 안에 극점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야. 말했지만 구하는 방법은 이 구간 안에 극점 있으면 극값 다 찾고 양쪽 경계값 찾으세요인데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해결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f'x를 먼저 구해야겠죠. 미분해보면 6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0이고요. 0 되는 거 찾아야지. 그죠? 6으로 나누면 이렇게 생겼고 2,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은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이다. 그죠? 그러면 다시 최고차 한계수 양수 f'x 0 되는 점이 마이너스 2랑 1이랑 두 개라는 건 생긴 모양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되죠? 증간표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간이라고 주어진 게 마이너스 2에서 2래.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요. 딱 극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2는 극소점이 1이거든요. 요거보다 약간 오른쪽 어딘가에 2가 있을 텐데 그래서 살아남기를 이렇게 살아남을 거거든요. 자, 그림을 그려서 손으로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니까 이렇게 그린 건데 최소는 극소점일 때 최소인 건 그래프 그려보는 확정이죠. 이거보다 더 작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최대는 얘하고 얘 중에 누구일지 여러분은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해봐야죠. 그죠? 이 상태에서 최소는 1을 대입했을 때 극소값 그게 최소가 될 거고 최대는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두 개를 대입해서 둘 중에 큰 녀석이 최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로 산수를 좀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F1은 1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1 대입할 거니까 5에다 8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F-2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이야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더하기 24 더하기 3이야. 그럼 23이나 돼요? 이렇게 크다고? 나 뭐 잘못했니?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 치고요. F2는 16에 12에 빼기 24 더하기 3이니까 4, 7이네요. 그래서 얘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최대값은 23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서 지금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자면 얘하고 얘 중에 이건 사실 계산 안 해봐도 얘가 더 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증명은 나중에 기여가 되면 하고요. 지금은 외우세요. 3차 함수 곡선 중에 이렇게 극대극소가 모두 다 존재하는 녀석 있죠. 이렇게 생긴 녀석은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냐면 올라오다가 극대를 찍고 극소를 찍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되게 정밀하게 그리려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졌는데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야. 그러다가 올라가다 보면 언젠간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점이 있을 거잖아요. 언젠가 다시 극대값이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지? 요때 x좌표의 간격이 항상 2대 1을 유지해요. 항상. 또 반대로 극소, 극대 언젠간 다시 극소값이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점이 있겠죠. 얘도 이런 간격을 유지해요. 항상. 매번. 언제나. 3차는. 극대, 극소,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건 2대 1. x좌표의 간격이 그렇다는 거야. 이거 알아두면 좋은 거 뭐냐면 이리로 와서 다시 볼까요? 문제로. 극대가 마이너스 2고 극소가 1이거든요. 그럼 이거 간격이 얼마냐면 지금 3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2분의 3만큼 더 가면 2분의 3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x좌표는 2분의 5가 되겠죠? x좌표 2분의 5일 때가 극대값이랑 딱 같은 함수값을 갖는 지점이더라 라는 거야. 2.5가. 근데 지금 주어진 범위로 2까지로 잘렸거든요. 2.5 가기 전에 잘렸다고. 그지?
2.5까지 집어넣어야 얘랑 딱 같은 값인데 2에서 범위가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얘가 최대인 상태로 남아있을 거다라는 소리야. 그죠? 만약에 구간이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2에서 3이야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때는요. 3일 때가 최대겠죠. 2.5일 때가 극대값이랑 같으니까 3이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을 거라고. 굳이 산수를 여러 번 해보지 않아도 어디에서 극대값이랑 같은지 극소값이랑 같은지를 아니까 최대 최소를 금세 찾을 수 있다고요. 오늘 이거 하나만 잘 외우고 가셔도 엄청나게 큰 소득이에요. 3차 곡선은 항상 요 따위로 생겼다. 그리고 하는 김에 좀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 3차 곡선의 개형은 F'X 2차 곡선의 모양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의 그래프는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 감소, 증가니까 생긴 모양이 요렇게였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은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에요. 좌우로 대칭이에요. 그럼 이 보조선을 계속해서 내리다 보면 여기서 딱 만나게 될 텐데 보면 이 대칭축이라는 건 얘와 얘 딱 가운데잖아요. 그죠? X축이랑 만나는 두 교점의 딱 가운데가 대칭축이거든요. 쭉 내려보면 극대점이랑 극소점의 딱 중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3차 곡선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점대칭. 3차 곡선 자체가 스스로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돌리면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얘뿐만 아니라 분필이 부러져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용해서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올라오다가 다시 올라간 녀석이다 그랬죠. 눈치챘지. 얘가 대칭축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로 대칭 녀석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녀석도 이 대칭축에 대해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간다고요. 180도 돌리면 딱 겹치는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극대점, 극소점이 없어도 F'의 대칭축 연결해보면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3차 곡선은 점대칭이 되는 점이 항상 존재해요. 2차는 대칭이 되는 선이 존재하죠. 그걸 대칭축이라고 불렀잖아요. 3차는 연결해보면 딱 점이 존재하거든. 그 점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인데 얘처럼 극점이 존재하는 녀석이면 그 점의 위치는 극대점이랑 극소점의 딱 중점이더라 라는 소리야. 그죠? 그럼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보면 극대점이랑 극소점의 딱 중점 잘라가지고 보면 이 네 개의 길이가 전부 다 같더라 라는 소리예요. 요게 2대 1이었는데 반으로 자르면 1대 1대 1이다 그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2대 1을 추천합니다만. 어쨌든 요 점까지 도입을 좀 해보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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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대략 생긴 모양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우리 책에는 안 나오고요. 나중에 미적분 하실 분들은 미적분에 나올 텐데 요 점도 이름이 있어요. 엄청 중요한 점이어서. 이 점의 이름이 뭐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듣고 까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맨날 얘기할 거예요. 안 까먹게.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변곡점의 원래 정의는 뭐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이에요.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기준으로 얘는 위로 볼록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점, 그게 변곡점이에요. 우리 왜 극점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점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원래 극점의 정의는 그게 아니지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게 극점이죠.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이다 바뀌는 게 변곡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정도만 알고 가자고. 그러니까 3차 곡선은
어디서나 어떤 녀석이나 변곡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까지 이해해 두시면 3차 함수 곡선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그릴 때 약간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최대 최소 구할 때 알아두시면 꽤 유용하고, 이거 나중에요. 진짜 5만 대 다 갖다 쓸 거예요. 2대1. 엄청 많이 갖다 쓸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쓰냐면, 우리 앞에 말 나온 김에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앞에 문제 중에 436번 문제가 뭐냐면, 뭐 제가 칠판에 쓸 거니까 책 안 피셔도 돼요. 지우고. 436번이 앞에 그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인데 그래프를 그리세요거든요. fx가 3분의 1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거 그래프를 그리세요거든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 원래 뭐 했다고? 미분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풀자면 얘를 미분해가지고 3 내려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네. 0이 되는 걸 찾으면 0하고 2니까 최고차항계수 양수.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구나.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얘 자체를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너무 쉽게. 내다 버리기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3분의 1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묶이잖아요. 0, 0, 3이에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0, 0, 3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을 기준으로 여기를 0이라고 보고 여기를 3이라고 보면 0에서 접했고 3에서 한 번 만났으니까 대략 생긴 모양은 0에서 접했고 3에서 한 번 만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야. 인데 요점 x좌표가 뭐라고? 2라고. 왜 2냐면 극대, 극소, 극대값이랑 같은 함수값 2대 1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며. 여기가 2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미분해서 산수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이 쓸 녀석이고요. 이건 정말 필히 익숙해지셔야 될 내용이에요.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될 게 아니고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무조건. 이렇게 안 하시면 오래 걸려요. 되게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냥 짜질구레한 문제도 그냥 얼렁뚱땅 웅웅 하면 넘어간다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가 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해설해 보시면 이걸로는 안 돼 있어요. 이대일 언급은 없거든요. 그런데 뭐 설명 안 한 선생님이 없어요. 아마 학교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에서 안 한다 치더라도 이거 설명 안 하는 학원은 없어요. 이거 설명 안 하는 인강은 없다고. 이거 다 한다고. 알게 모르게 짬짬이 다 한다고요. 모르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저런 괜찮은 방법이 있네. 하지만 난 교과서대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알아야 돼. 제가 웬만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없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거 2대 1. 꼭 기억하세요. 1대 2이 아니고 2대 1이야. 헷갈릴까 봐 그래서 아까 변곡점까지 얘기한 거예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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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네. 유형 13번에 있는 거 이제 개수 정해보세요인데, 생긴 걸 보면 이번에 4차예요. 4차는 생긴 모양이 너무 많아서 얘처럼 뭐 2대1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4차 곡선의 경우엔 좀 특별한 녀석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까 극대값, 극소값 모두 다 존재하는 녀석 중에 극소값 둘이 딱 같은 녀석 있죠.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 중에 특별하게 극소값 둘이 같은 거. 그림 이상하네. 극소값 둘이 같은 거. 요거요. 요거 같은 경우엔 이런 건 있지.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값이면 좌우로 완전히 대칭이다. 극소값이 둘이 같으면 극대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완전히 대칭이다 라는 거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좀 특별한 녀석인 거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알아두실 건 없어요. 물론 요거 이용해서 나중에 또 뭔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다시 와서 보면 최소값이 1이다 그랬거든. 그래프 그려야지. 다행인 건 뭐냐면 미분하면 A는 사라져요. 즉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A는 상수항이거든요. 저 A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달라지는 거야. 생긴 모양은 어차피 F'을 가지고 찾을 텐데 F' 미분해 보면 A는 사라져요. 없어진다고. 구겨져 있는 정도는, 그래프의 개형은 A랑 상관없다. 그쵸? 그러니까 쟤는 그래프 그려보면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2에 뭐 다 10이야. 인수분해 해보면 12를 묶여요. x 마이너스 1로 묶여요. x제곱 더하기 1 요 따위로 생겼네요. 그죠? 0이 되는 값이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됐는데 얘는 0이 되는 값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누구냐 하면 fx는 아마 대략 이 따위로 생겨먹은 녀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이렇게 생긴 건지, 아이고 멈추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건지 알 수 없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극점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 점의 x좌표가 1이구나 라는 것이 중요하고, 최소값은 언제다? 이때다 라는 거라고요. 그죠? 1을 대입했더니 1이 나왔어요. 그걸로 A 찾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요거는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다음에 나오는 건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니들이 하시고요. 물론 이제 이 최대 최소 활용해서 중요한 건 식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범위가 숨겨져 있어요. x의 범위가. 어쨌든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극점 다 찾고 경계값 찾아가지고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그랬잖아요. 범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에서 중요한 건 주어진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 정도 힌트 드리면 되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간 얼마 안 됐으니까 이어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방정식 이야기까지 좀 할게요.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주제가 총 크게 보면 3개인데, 첫 번째 거는 방정식의 활용이고요. 말이 약간 이상하죠. 한국말인데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는 부등식의 활용. 세 번째는 속도와 가속도예요. 세 개가 조금씩은 독립되어 있는 거라서 오늘은 요 이야기까지 방정식의 활용까지 할 텐데, 방정식에다가 활용을 하겠다는 건 방정식을 푸는 거랑은 달라요. 방정식을 풀려고 도함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다고 보면, 이 3차 방정식이랑 fx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 그게 3차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그죠? 함수 입장에서 x축이랑 만나는 점, x절편, 그게 방정식 입장에선 실근이라고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을 찾으란 이야기인데, 세상에 그걸 어떻게 찾아? 사실은 거꾸로지.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순서가, 이 사람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어떻게 찾냐고. 아까 전에 예제라고 들었던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이거였는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는 건 방정식을 풀었다는 거고, 방정식의 해를 찾았으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될 리가 없다고. 우리는 손이니까, 사람 손이니까. 그러면 방정식에다 활용을 하겠다는 건 결국 방정식이라는 건 원래 근을 찾는 거잖아. 그지? 방정식이라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면
해를 찾는 게 첫 번째예요. 방정식을 푼다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는데 해를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거야. 그게 할 수 있는 첫 번째인데 3차라고 치자고요. 3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떠올려보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거든요. 3차는요. 인수분해밖에 방법이 없어요. 조립제법이라는 건 결국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잖아. 뭘 치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죠? 해를 찾는다는 건 인수분해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인수분해라고 해봤자 공식에 집어넣거나 조립제법을 쓰는 거라고요. 근데 그 조립제법을 쓴다는 것도 우리는 조립제법에 넣는 숫자 뭐 정수, 진짜 끽해봐야 유리수 정도 넣는 거잖아. 무리수 넣을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이다 그 얘기야. 실제로 3차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진짜 딱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두 번째에서 방정식을 언급한 게 어디 나오냐면 함수의 연속에서 나왔어요. 연속에서. 뭐 할 때 나왔냐면 사이값 정리할 때. 사이값 정리 뭔지 기억납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다르면 FA랑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가 되는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게 사이값 정리였다고요? 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 게 뭐였냐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FA랑 FB를 곱해서 0보다 작다면 AB 사이에 FX는 0이 되도록 하는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다시 말해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 그게 사이값 정리였다고요.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요거로 찾을 수 있어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그랬죠. 아예 해를 찾을 수 있으면 나올 리가 없다고. 해를 찾을 수 있으면 해가 존재하는 구간은 굳이 필요 없지. 해를 아는데. 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나 해가 존재하는 구간을 이거 가지고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도함수에 활용해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겠다는 거야. 3차 방정식은 실근이 3개일 수도 있고요.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2개라는 건 사실은 3개지만 셋 중에 중근이 있어서 2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어쨌든 실근의 개수.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실근이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 찾으면 그만두든가 아니면 2개, 3개 찾을 때까지 계속 하든가 할 거 아니야. 컴퓨터가 할 게 아니라 사람 손이 하는 거니까. 도대체 실근 몇 개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도함수의 활용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냐면 실근의 개수를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실근의 개수라는 건 실근이라는 건 함수 입장에서 보면 x축이랑 만나는 점, 즉 x절편이니까 실근의 개수라는 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얘도 3차의 경우엔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정리를 좀 해보자면 3차 함수는 크게 그래프 개형이 3개였다고요. 최고참 계수 양수인 경우 할게요. 요거랑 이거랑 이렇게 3가지였는데 이거 2개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게 x축이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x축이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3차 함수에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실근 하나 이러고 끝납니다. 어차피 x축은 한 번밖에 못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대. 그렇다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번 만나는 거지만 이렇게 있으면 3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랬던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경우면 두 번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약간 정리가 필요한 녀석인 거지. 그래서 얘를 좀 크게 그려보면, 아니 여기다 그냥 할까요? 계속 이렇게 해서 총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총 5가지 경우가 있어요. x축이랑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고, 요 사이에 껴있는 거랑 이 밑으로 가는 거, 그리고 극대랑 극소에 걸려 있는 거. 그래서 뭐 상황을 1, 2, 3, 4, 5 이렇게 상황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x축을 가만 내비두고 곡선을 움직인다고 쳤을 때 1번 상황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2번 상황은 이렇게 생긴 거. 3번은 이렇게, 4번은 이렇게, 5번은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얘도 똑같이 이제 1, 2, 3, 4, 5예요. 완전히 둘이 매칭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교점의 개수가 딱 명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실근 개수가 몇 개인지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굳이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요. 1번과 5번의 경우엔 교점이 1개고, 교점이 1개니까 실근도 1개고, 그런데 그림을 살펴보니 다른 녀석들이랑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극대점과 극소점의 위치라는 거예요. 얘는 극대점, 극소점 모두 다 x축 밑에 있고요. 얘는 극대점, 극소점이 모두 다 위에 있거든요. 이걸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같은 거니까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더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다 그런 뜻이에요. 아하. 2번과 4번의 경우엔 교점이 2개고요. 그래서 실근도 2개일 텐데 이때는 극대값이 0이던가 극소값이 0이다 그 얘기거든. 근데 이제 얘랑 좀 합을 맞추기 위해서 둘이 곱해서 0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럼 3번의 경우엔 뭐라고? 교점 3개, 그러니까 실근도 3개. 어떻게 찾는다고? 값으로 찾을 땐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인 건 정해져 있지만 얘네들이랑 또 이제 좀 모양 와꾸로 맞추려고 그래서 곱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해결될 것을 굳이 식으로 찾자면 극대값, 극소값 걔네들의 부호를 이용해보면 실근의 개수가 결정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지만 극대값, 극소값이 없는 녀석이면 어차피 실근 1개,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한다면 걔네들의 부호, 관계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결정 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지우기 전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3차 방정식은 근이 원래 3개야. 실근, 허근 떠나서 근이 3개인데 가능한 경우는 3개가 다 실수이거나 셋 중에 하나만 실수고 2개가 허수인 경우예요. 그죠? 실근 2개, 허근 하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왜냐면 개수들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허근이 만약에 존재하면 그것에 켤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셋 다 실수든가 하나 실수고 2개 허수던가 이렇게 생긴 경우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아예 여기 제일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근 3개야. 이건 오해할 게 없지. 그냥 서로 다른 이거 뭐라고 쓴 거냐? 다른 이렇게가 아닌데. 서로 다른 실근 3개인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근 2개는 뭐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실근이 3개인데 그 중에 중근이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림에서 보면 2번, 4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이 2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중근이 있더라라는 뜻이라고요. 실근 2개, 허근 하나가 아니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실근 하나는 뭐예요? 이건 실근 1개에 허근이 2개 있는 상태더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요 그림이나 요 그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X축을 뚫고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근 하나, 허근 2개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야. 1위로 넘어와서 보면 얘는요. 실근 하나라고 그랬죠,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야. 실근 1개에다가 허근이 2개 있는 상태예요. 맨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들은 다 실근 1개에다가 허근이 2개 있는 거야. 그런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누구냐면 이거. 빨간색 상황. 얘는
실근 3개인데 그 3개가 하필이면 다 같아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근이 없다고. 이런 걸 삼중근이라고 불러요. y는 x 세제곱 000이잖아요. 그죠? 그런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x-1의 세제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1, 1, 1 이렇게 생겼잖아요. 1에서 3번 만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3번 만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우리 접한다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x축이랑 한 번 만나는 거 뚫고 나가는 건데 두 번을 아주 순식간에 만나는 거야. x-1의 제곱 그러면 1에서 두 번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1에서 두 번을 만날 건데 두 번을 만나려면 내려가면서 한 번 만나고 올라가면서 한 번 만날 거잖아요. 이렇게를 아주 빠르게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럼 3번을 만나려면 이렇게 3번 만나야 돼. 아주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상황 같은 경우엔 접선의 길이가 0이면서 교차되고 있거든요. 이게 교차된다고 하는데 뚫고 지나가는 걸. 보통 접하는 경우는 교차되지 않아요. 대소관계가 역전되지 않아요. 위에 있던 게 계속해서 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요. 교차된다고. 대소관계가 역전이 된다고요. 하지만 접하고 있다고. 이런 경우가 삼중근인 상태예요. 얘는 허근이 없다고. 똑같이 실근 하나야 이러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경우 하나는 조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보통은 실근의 개수가 나오면 실근의 개수를 찾으면 허근의 개수도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실근이 3개면 허근 없고요. 실근이 2개래. 허근 없어요. 그냥 실근 중에 중근이 있는 거예요. 실근이 하나래. 그러면 허근이 2개인데 딱 하나. 요 경우에는 실제로 실근이 3개인데 그 3개가 하필 다 같아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4차 방정식은 정리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뭐 그냥 대충 보면 이런 거지. 4차는 생긴 모양도 첫 번째 유형이 이건데 없다가 실근 하나, 실근 2개, 실근 3개, 실근 4개, 실근 3개, 실근 2개. 여러 개로 쪼개진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녀석 중엔 이런 녀석도 있잖아요. 얘는 실근 없다가 2개야. 4개고 3개고 2개예요. 얘랑 좀 다르지. 게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없다가 하나 있고 2개 있고 2개 있는데 얘는 3중근의 실근 하나니까 허근 없는 실근 2개. 얘 계속 2개 뭐 이렇게 생겼다고요. 빵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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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걸 다 세분화해가지고 유형으로 정리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지. 그래서 4차의 경우엔 혹시 나온다면 그때그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파악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4차 함수의 경우에 4차 방정식의 경우엔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3차처럼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그런 책을 본 적은 없어요. 대신에 그때그때 그래프 그려보시면 해결되더라.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 뭐 다른 책에도 당연히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책에 보시면 우리 RPM에도 보시면 82페이지에 살짝 나와 있는데 여기도 딱 표로 돼 있진 않네요. 그 바이블에도 보시면 202페이지, 20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블의 202페이지, 203페이지에도 뭐 한참 길게 설명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 표랑 요 그림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다 귀찮아.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그려서 극값만 찾으면 해결되잖아. X축이 어디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보시면 되고 얘도 문제로 가서 예제를 몇 개 좀 풀어보자고요. 야 그럼요. 저는 찍지 마세요. 조사권 있거든요. 보시면 유형 1번부터 가볼게요.
fx는 k 라고 되어 있고 실근의 개수 물어봤는데 첫 번째 유형인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뭐가 마음에 드냐면 3차 방정식이야. 실근 3개였으면 좋겠대. 어쩌면 된다고? 극대값, 극소값 둘이 부호가 다르면 된다고. 그죠? 극대값, 극소값 찾으려면 미분해야죠. 좌변 전체를 fx라고 보면 미분해서 0되는 점 찾아가지고 극점 찾고 극대값이랑 극소값 곱하면 0보다 작아요. 그걸로 K의 범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결국 구하라고 한 건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의 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한 거냐면 요 K만 우변으로 넘긴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좌변을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 이거랑 y는 k 이렇게 생긴 두 곡선 곡선이랑 직선의 교점이 3개였으면 좋겠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얘는 얘하고 얘 자체가 y는 0이니까 그냥 x축인 거잖아. 그죠? 얘랑 x축 사이의 교점이나 얘랑 얘 사이의 교점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요. 똑같이 생긴 방정식이잖아. 내가 보기 편하게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고급진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라는 말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방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는 0으로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녀석들을 이양해서 얘랑 얘의 교점이다 라고 만들어서 푸는 것이 조금 더 괜찮다고 편하다고. 그게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 얘는 K값에 따라서 X축은 가만히 있지만 fx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요. 얘는 좌변에 있는 3차 곡선이 가만히 있고 K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얘가 가만히 있고 이게 곡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곡선이 가만히 있고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라고.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 않아요. 똑같을 수도 있는데 얘가 조금 더 괜찮은 풀이고요. 이렇게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나중에 필요한 대로 이양해서 함수들을 만들어가지고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당연히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죠. 얘는 숫자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 벌써부터 하면 좀 헷갈린가? 지금 이게 원래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극대극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게 이해가 된 사람은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마지막에 더하기 2는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래프 그릴 거예요. 인수분해 되죠. 0, 0, 3. 0, 0, 3. 여기 0, 여기 3. 그럼 여기는 2. 2대 1 그랬잖아요. 여기가 0, 여기가 3, 그리고 여기는 2라고. 그런데 0, 0, 3이라고 찍었지만 얘가 x축은 아니지. 왜 x축이 아니냐면 더하기 2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의 y값이 얼마냐면 2예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0이겠지만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이제 위로 이만큼 올려서 2라고. 여기는요. 2를 대입해서 찾으면 되죠. 뭐 2를 대입하기 싫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고요.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맞냐? 맞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 그림을 그려보면 극대값이 2, 극소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극대랑 극소 사이에. K가 이렇게 박혀 있어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죠. K의 범위는 뭐다?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들어있다.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K가 딱 마이너스 2면 교점이 2개거든요. K가 딱 2여도 교점이 2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K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다. 정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둘 다 등호 빠졌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2 빼고 1을 더 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총 3개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됐죠? 옆에 있는 것도요. 그냥 실근의 개수만 물어보는 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냐면 이젠
0보다 작은 거 하나랑 0보다 큰 거 두 개였으면 좋겠대요. 근의 부호까지 물어봤어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선 실근의 부호 물어보면 그냥 합이랑 곱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3차에서는 그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음근이냐 양근이냐는 건 절편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통째로 그릴 게 아니라 A만 우변 넘기자고.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냐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이거랑 Y는 A랑 만나게 할 거야. Y축보다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 얘부터 그리자고요. 인수분해 되네. 0, 0, 2분의 3. 크게 그릴까요? 0, 0, 2분의 3. 여기가 0이야. 근데 어차피 Y축이 필요하니까 Y축 그릴게요. 0, 0, 2분의 3. 여기 2분의 3. 여기는 1 되겠죠. 그리고 0 대입해보면 0 나오잖아요. 얘는 더 이상 상수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지. 여기가 2분의 3. 그래서 얘가 좌변의 녀석이 되고요. 얘는 A인데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이라며. 어떻게 만나면 돼요? 이렇게 만나면 되죠.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0까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하필이면 극대가 되는 X좌표가 0이었기 때문에 그냥 실근의 X 3개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녀석은 또 얘기가 약간 달라요. 숫자가. 잠깐만. 해보면 얘까지만 하나 더 해볼게요.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 요거랑 Y는 K랑 두 개 그릴 건데 이거는 그냥 미분합시다. Y''은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예요. 는 0 되는 거 찾으면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X축이랑 극점을 갖는 녀석이에요. 좌변에 그림 그리면 대략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1이고 2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양근 음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Y축도 찾아야 되거든요. Y축이라는 건 X는 0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니까 Y축이면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Y축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뭐래?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두 번 만나래. 그러려면 그림 너무 좀 그렇다. 크게 그린다고 크게 그렸는데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데 Y축은 딱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이라고요. 이렇게 Y축이 박혀있고 왼쪽에서 두 번,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나려면 K가 어디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요. 왼쪽에서 두 번, 오른쪽에서 한 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가요. 이거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는 거잖아. 그죠? 참고로 요 점은 Y축이니까 0 대입해보면 1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K가 1보다는 커야 돼. 그런 소리입니다. 그냥 실근 3개면 극소랑 극대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실근에 부호가 나왔어. 만나는 곳의 위치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Y축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러니까 Y절편도 생각하시라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건 그냥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 그려가지고 푸셔야 할 녀석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세 번째 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거 보러 갈까요? 유형 3번은 사실은 유형 1번이랑 똑같아요. 서로 다른 실근 3개래. 이거 방금 얘기한 거죠. K 넘기면 이해되는 거잖아. 그죠? 하시면 되고요. 유형 네 번째 거 보시면 이번엔 곡선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이다 그랬거든요. 역시나 이거 하란 얘기야. X세제곱 마이너스 11X랑
x 더하기 k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교점이 3개라는 건.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x만 넘기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으면 얘 그림 그리면 물론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요. 아 이렇게 생기면 3점이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접할 때까지 여기 접할 때까지. 이 귀찮게 이걸 찾냐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왜냐하면 얘는 상수함수니까요. 극점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실제로 풀란 이야기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서 요 방정식을 푸시면 되고 요 방정식을 풀겠다는 건 이거 그래프 그리고 요거 그래프 그려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해서 여기까지가 방정식 이야기고요. 그 뒤에는 부등식 이야기거든요. 근데 부등식은 최대 최소랑 관련이 있는 건데 오늘 최대 최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보시면 내일 방정식 푸는 부등식에 활용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하고 내일은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속도 가속도까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내일 미분 딱 끝낼 겁니다. 있죠? 그래서 유형 4번까지니까 앞에 도함수의 활용 2하고 도함수 활용 3에 유형 4번까지 대표 문제 먼저 싹 풀어보십시오.